안녕하세요. SLLab 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이번 편은 MB 모델러라고 하는 MB 프로그래밍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MB 모델러는 MB 5.5부터 제공되는 그래픽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MB GUI로 작업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MB 작업이죠. 그걸 그대로 요 그림과 같이 플로우 차트처럼 요 두 개를 연결하면 얘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 얘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한 번에 실행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무감독 분류 방법의 하나죠.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어그리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서 노이즈라고 생각되는 그 짜잘한 분류 픽셀들을 제거하는 포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개의 작업만 수행하는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것입니다. MB 모델러를 설명할 때 이와 같이 하나의 단위를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이러한 그 선을 그래픽 상에서는 커넥션, 그냥 연결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해 놓으면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노드인 클래시피케이션 어그리게이션이 이어받아서 실행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모델러를 사용하지 않고 MB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죠. 하려는 일이 단순하니까 여기서 보여드릴 것도 단순합니다. 파일로 우리가 MB 설치하면 늘 함께 설치되는 큐비보일더 MSI 아주 작은 다분광 영상을 하나 열고요. 얘를 무감독 분류 언스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아래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얘를 5가지로 분류해라 하는 그런 실행을 합니다. 여기 출력되는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셔도 되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MB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었어요. 1, 2, 3, 4, 5 분류 안 되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짜잘한 픽셀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분류된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GIS 그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2가지 방법이 여기에 포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클래시피케이션 어그리게이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스무딩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어그리게이션을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자, 인풋 레스터는 우리 조금 전에 실행한 요 결과죠. MB가 알아서 이름을 만들었는데 자, 요 파일 가져다가 지금 요 설정은 9개 픽셀도 안 되는 작은 덩어리는 날려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3, 5 이런 값들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좀 큰 값을 써서 그 효과를 좀 눈에 띄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큰 숫자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19개 픽셀도 안 되는 조그만 덩어리들은 날려버려라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OK 하면 앞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자잘한 분류 결과들이 이렇게 없어졌죠. 데이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GIS 벡터로 변환하거나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작업은 상당히 단순하니까 저도 지금 금방 보여드렸고 금방 끝낼 수 있는데 이미지가 되게 크다. 그래서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는 작업이 지금 2단계밖에 없지만 작업 절차가 좀 길어진다. 그럼 나중에 반복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래밍 과정이 MB 모델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UI에서 우리 이렇게 실행했어요. 메뉴에서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더블 클릭했더니 이런 GUI가 나오고 여기에 입력 파일 넣고 몇 개로 분류할 건지 몇 번 이터레이션 할 건지 디폴트 다 그대로 뒀습니다. 디폴트로 두고 실행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어그리게이션을 이용해서 자잘한 픽셀들을 날려버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예. 그래서 요 메뉴를 클릭하면 이 GUI가 나오고 요 메뉴를 클릭하면 이 GUI가 나오는 것, 이거 우리가 지금 막 해본 것입니다. 얘를 GUI가 아니라 요런 그 모델러 프로그래밍의 노드라고 하는 것을 불러서 사용하면 이제 우리는 MB 모델러 프로그래밍을 한 셈이 됩니다. 모델러라고는 하지만 용어만 바뀌었지 요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런 GUI가 나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보여드린 GUI와 일부러 똑같게 두었습니다. 예, 앞에 보신 것, 이 과정하고 이렇게 요 노드만 바뀌지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같은 GUI인데 앞에 GUI랑 보시면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미리 보기라든가 화면에 표출하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또는 감춰져야 되니까 실제 그 MB 모델러 프로그래밍에서의 GUI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 프리뷰나 디스플레이 리절트가 모델러 프로그래밍에서는 없는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여기 설정이 이걸 앞에 우리가 5가지로 분류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캡처를 하다 보니까 7가지로 분류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앞에 GUI에서는 그 한 단계마다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에 넣어서 실행을 했는데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앞에 그 출력된 결과를 그냥 이어받아서 사용하면 되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지금 요 오른쪽 클래시피케이션 어그리게이션의 설정은 왼쪽에서 작업된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에 요 잘렸는데 아웃풋 그 결과를 갖다 쓴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연결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실제 모델러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MB 모델러를 실행하는 방법은 MB의 태스크 프로세싱이라고 있어요. 이 태스크라는 용어가 결국 모델러의 각 노드랑 같다라는 걸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MB 모델러가 여기에 메뉴가 있고 이렇게 실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게 모델러 프로그래밍 환경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디스플레이에도 MB 모델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단축키가 지금 컨트롤 M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MB 모델러가 작업하다 보면 그 모델러 화면이 어디 MB 뒤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에 있지? 이렇게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컨트롤 M 정도의 단축키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MB 모델러를 열었고요. 우리가 하려는 그 일들을 태스크라고 그냥 MB에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도 여기 태스크로 되어 있고 어그리게이션도 여기 태스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러면 여기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죠. 태스크가 이제 엄청 많으니까 기억나는 단어를 여기다 조금만 치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애그리게이션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방법은 어느 쪽에서든지 요 출력단, 입력단이 있죠. 요 근처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마우스 지금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쭉 끌어다가 요 근처에 와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요 커넥션은 클릭해서 딜리트 버튼으로 지울 수도 있고요. 다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뭐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워보고 이게 꼭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는 게 아닌 게 어느 쪽에서든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됐는지 더블 클릭해보면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출력된 결과를 클래시피케이션 어그리게이션에서 입력으로 사용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다른 파라미터로 연결될 방법이 없어요. 이 출력 결과가 어디 연결될 곳이 없죠. 이건 숫자고 이거는 몇 픽셀 이하를 날려버릴 건지고 이거는 얘의 출력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두 개만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자동으로 연결을 했는데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어떤 게 어떤 거랑 연결돼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MB가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냥 알아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프로그래밍 끝난 겁니다. 물론 이제 해줘야 될 게 있죠. 지금 보셨듯이 이 부분을 클릭하면 설정이 나오는데 이 GUI는 사실 익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 레스터는 큐비볼더 MSI를 넣었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서는 19픽셀이 넘지 않으면 날려버린다 하는 설정을 해주고 아웃풋 레스터 이름을 하나 정해줘 보죠. 그래서 아이소는 5개로 분류했고 애그리게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면 찾아보기가 편하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실행은 여기에 run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자, 실행이 끝났고요. 실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에러가 날 텐데 왜냐하면 이 파일이 있으니까요. 파일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 지금 저는 v2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어느 단계가 실행되고 있는지 여기 색깔이 바뀌면서 보일 거예요. 지금은 그 태스크 노드는 원래 노란색인데 이렇게 지금 왼쪽 게 먼저 실행되고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실행이 끝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결과가 잘 나왔는지부터 한번 보죠. 당연히 잘 나왔겠지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생성됐죠. 지금 제가 결과를 실행을 두 번 해보느냐고 예,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된 결과를 이렇게 보면 저거는 우리가 GUI 모드로 실행한 거고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모드로 실행한 건데 두 개의 결과는 당연히 같습니다. 자, 이 노드의 배치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노드의 왼쪽이 입력 단위고 노드의 오른쪽이 출력 단위다 보니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진행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이지 실제로 이 연결선이 같다면 이렇게 배치하나? 이렇게 배치하나?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이렇게 배치해도 사실은 얘를 먼저 실행하고 얘를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노드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실행을 하는데 그거는 얘를 실행해야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배치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보기 좋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얘를 실행한 거예요. 두 개의 노드를 실행했는데 사실 MVGUI에서 작업한 것과 같다. 예,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번 편에서는 아주 간단한 것만 해본 거죠. 노드를 순서대로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MV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작업에 대한 노드만 찾아서 연결하면 되니까 사실 이미 대부분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단계의 작업을 거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면 반복되는 작업을 덜 피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MV 모델러로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MV 모델러 창에서 파일, 오픈 이그젬플로 가셔서 여기에 있는 예제 그 모델러 프로그램들을 열어보시면 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이제 배치 프로세스라는 예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열어보시면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른쪽과 같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건데 우리는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어그리게이션을 이용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스무딩이라는 다른 포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를 이용했습니다. 어쨌든 같은 개념의 코드고 이 앞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그러한 노드, 이건 GUI가 만들어집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노드를 붙였고 여기에 사용자가 영상 하나만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 개의 영상을 주면 그 영상들을 하나씩 오른쪽으로 넘기는 반복 작업을 해주는 이터레이터 노드를 추가로 붙인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여기에 20개의 목록 영상을 주었다. 그러면 20개를 반복해서 이 과정을 실행하게 됩니다. 반복 작업이 아주 쉽게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된 결과를 일일이 찾아서 아까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여기에 뷰하고 데이터 매니저를 붙이시면 뷰는 화면에 뿌리고 데이터 매니저는 MB 데이터 매니저로 보내게 그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초록색 부분하고 분홍색 그리고 주황색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드를 이어서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그 작업에서 파라미터 일부를 수정해서 다시 돌려보고 싶을 때 이 GUI의 단계가 두세 단계가 아니고 10단계다.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파라미터 바꿔서 다시 실행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MB 모델러의 재밌는 점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IDL 코드로 쉽게 변환해 준다는 점입니다. 왼쪽 모델러 프로그램과 오른쪽 IDL로 변환된 프로그램은 완전히 같은 거예요. IDL이 편한 분들에게는 이 IDL을 조금만 수정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게 눈에 지금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반복문만 위아래 그 for 반복문, for each 반복문 같은 거 갖다 붙여놓으면 금방 여러 개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러는 사실상 MB GUI로 작업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 그래서 GUI 실행과 요 MB 모델러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요 모델러를 그대로 컨버트한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GUI 실행 그리고 모델러 변환된 IDL 코드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편한 쪽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 단위를 MB에서 이렇게 MB 태스크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델러에서도 보시면 여기 태스크를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노드들, 이 모델러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노드들은 사실상 MB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는 그냥 용어니까, 그리고 우리 그 작업이라는 그 영어 단어 그대로 사용되는 용어니까 MB 태스크 하면 이런 작업 단위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